네,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는데요. 이 순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좀 궁금해서요.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. 리얼미터의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언제 실시를 했던 겁니까? 지난주 월, 화, 수, 목, 금 리얼미터는 매일 매일? 실시를 합니다. 이렇게 다른 정례 조사 기간은 뭐 월, 화, 수 하는 데가 있고 화, 수, 목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결과 오늘 뭐 순방 관련해서 그 두 개 준비했는데요. 예. 먼저 말씀드렸던 리얼미터 조사,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주 월, 화, 수, 목, 금 전국 2,533명이고요. 예. 자세한 내용 중앙 여론조사 시면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34.6% 나왔고요. 아까 말씀드린 그 갤럽은 지난주 화수목 했습니다. 이 조사는 전국 1,000명이고요. 예. 이 역시 중앙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조사에서는 이제 전주에 33이 나왔었는데 네. 이번 조사에서는 28%로 5%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는 전주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? 이런 경우에는 네. 전체 에버리지 주간 집계를 볼 것이 아니라 일별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. 네. 왜냐하면 이렇게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 정치 현안은 최소 표본을 1,000명 이상으로 그렇죠. 할 것을 권유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유일하게 리얼미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매일 500명씩 이제 투데이 롤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별 흐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정기조사입니다. 갤럽이나 MBS 같은 게 1,000명을 하는데 일할당을 하니까 일별 흐름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 곤란한데 그렇죠. 리얼미터는 유일하게 그러는데 그렇다고 왜 갤럽에서는 5%포인트 빠졌는데 리얼미터는 강보합 나왔냐 이 말인데 일별 흐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처음만 하더라도 좀 기대감에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. 기대감이라는 게 순방 기대감. 그렇죠. 순방 기대감. 사실 이번 주 국정평가를 보는 포인트는 거의 90%가 순방 효과와 뭐 관련되었다 해도 뭐 크게 뭐 지나친 말은 아닐 텐데 네네. 물론 영빈관 이슈가 그 일부 국내에서 좀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정평가 이꼬르 순방 평가다. 뭐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 텐데. 지난주는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면 순방이 모든 걸 지배해 버렸다. 그렇죠. 그런데 월화 화요일 날 36.4에서 출발했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클로징이 32.8%로 3.6%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빠지고 있는 거네요. 슬라이딩 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그러면 결국은 화요일과 금요일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논란거리가 그렇죠. 사실 그게 전부로 반영이 된 것이다. 예. 그래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한다면 그러니까 또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조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까지 사실은 좀 더 봐야 되겠네요. 그렇게 놓고 본다면. 사실 이게 순방 논란이 이제 불이 완전 꺼진 이슈가 아니다. 예. 사실 국내로 무대를 옮기면서 2라운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예. 쉽게 해서 이 베이비 저선 이른바 비속어 논란인데 이제 윤 대통령께서 뭐 한 시간 후에 뭐 도어 스태핑 뭐 하실 텐데 하실지 안 할지 모를 일이지만 만약 거기서 사과의 여부 수준에 따라서 이 2라운드 무대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미국 이제 순방에서 국내 정치로 무대가 옮겨질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또 연장전 아닌 연장전이 좀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지금 금요일까지 조사가 됐다면 그 목요일 밤에 우리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 야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바이든이란 표현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브리핑을 했고 그 다음 날 그게 이제 그 좀 회자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은 여론조사 결과에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보기 힘들죠. 그 이슈는 사실 금요일 조사에서 아까 낙폭이 1조사를 보자면 목요일 그 수목 조사에서는 34.9가 나왔는데 목금 조사에서는 32.8로 1.7% 포인트 하락했거든요. 사실 또 롤링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액면 드러난 수치보다도 더 깊이 빠질 여지가 다분히 있는 수치다. 그러면 좀 비교를 하면 이제 지난주 초반에 어떤 그 영국에서 어떤 조문 논란이 있었고 후반에 이제 이른바 욕설 논란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 욕설 논란이 훨씬 더 지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.
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크기가 예.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출렁거림이 있었던 게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공개됐을 때가 있었고 네, 그렇죠. 8월 초 집중호우 대응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때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? 사실 윤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크게 출렁했던 적이 이제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나토 순방 때고 또 하나 내부 총질 그때였어요. 그래서 이 조사도 비교를 하자면은 네. 한국갤럽 조사입니다. 한국갤럽에서 7월 5일에서 7일 이 조사를 보자면은 그때는 순방과 관련된 효과 그 조사였는데 전주 43에서 순방 효과가 반영됐을 때 37로 6%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.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자면은 7월 첫 주자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44.4%에서 37%로 7.4% 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예. 이제 이리 되면은 이제 순방 징크스가 생기는 거 아니냐. 이제 그 두 번의 순방 모두 좀 지지율 신장에는 크게 도움되지 못했다.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 예. 이제 내부 총질 문자도 보면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7월 26, 28 조사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32에서 28%로 5% 포인트 까먹었고 여기서 또 리얼미터 조사는 고주 그 일별 흐름을 보자면 주 초에서 주 후반 사이의 변동폭이 9.6% 포인트. 오. 이제 고점이 이제 38.3에서 클로징이 어떻게 됐냐면 28.7로. 많이 출렁했네요. 그 한 주간에 10% 포인트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다. 그런데 이번 순방이 지난번 나토만큼 그 부정성의 크기가 좀 나타난 것으로 남아 있고 또 이제 지금까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꺼진 불이 아니다. 2라운드가 또 예고되고 그렇죠.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갈지 또 다음 주부터 국감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감까지도 이 불이 붙어 갈지 어쩔지 그 이번 주 전국을 잃는 핵심 키워드는 이 2라운드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습니다. 좀 그러니까 낙폭이 있다면 주로 이제 그 부정평가가 늘어났던 층은 주로 어떤 층입니까? 지역이나 연령으로 보면. 이번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 좀 읽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게 그냥 기대감과 이제 결과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번 순방에 사실 이번 순방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상황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도 좀 컸었죠. 그랬을 때 그 긍정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는 PK와 70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전주 대비 좀 높았다. 즉 뭐냐면 전통적 지층 그렇죠. 지지세에서는 확실하게 기대감이 좀 있었고 거꾸로 이제 대통령 국정평가 이제 부정평가는 그 충청권과 이제 주부층 주부층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물 경제, 현실 경제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이번 주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고 경제 지표가 연이어 보완율 이제 빨간불 켜지면서 그런 문제들에서 체감, 직격탄을 맞는데 여기서 좀 빈손 혹은 뭐 없더라 이 말에서 좀 더 다른 층보다는 부정성의 크기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이 추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. 이 점을 좀 확인을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배철호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여론조사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니까 요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.